안녕하십니까, 김지만 한의사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당뇨병이 걱정되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탄수화물과 지방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먹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요, 당뇨병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 저탄수화물 식이를 할 것을 현재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실제로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 수치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 수치가 급증하면 왜 안 좋죠? 혈당은 피를 통해 이동합니다. 피에 당분이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고요. 당이 피에 너무 많이 넘치게 되면 에너지원인 당분이 흡수되지 못하고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혈당 수치가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 여러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이 여러 병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도 망가지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적정량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 탄수화물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고요. 복합 탄수화물은 그래도 적당히 드셔도 좀 괜찮거든요. 물론 음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작용하고요, 조리법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인이 피해야 하는 단순 탄수화물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단순 탄수화물은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탕수수를 화학적으로 정제한 백설탕, 흑설탕부터 사탕, 액상과당이 첨가된 음료 등입니다. 이런 단순 탄수화물은 몸에 빠르게 흡수돼서 우리 몸의 혈당을 팍팍 올려주는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혈당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진 상태로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온몸에 걸쳐서 아주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도 여러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서예요.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지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먹어도 비교적 안전한 그런 탄수화물 어디 없나요?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인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현미, 잡곡과 같은 통곡물이나 콩, 견과류 등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서요, 혈류에 천천히 흡수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혈당 수치를 갑자기 크게 높이지는 않겠죠. 제가 앞서 비교적 안전한 탄수화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자튀김이나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이지만 혈당을 많이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좀 어렵죠. 그래서 참고하면 좋은 게 바로 GI, 즉 혈당 지수인데요. 당지수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부터 100까지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혈당지수,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전반적으로 빠르게 상승시키고,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킨다는 주장이죠. GI 지수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하지만 GI 지수가 매우 높은 음식들을 주의하면 이건 꼭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국 당뇨협회에서 제시한 GI 지수 예시가 있는데요. 겨울철 대표적인 간식 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로 군고구마죠. 휴게소 필수 아이템 찐감자, 뭐 이런 것들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뭘 드시는 게 좋을까요? 당뇨가 있으면 달달한 군고구마 대신에 담백한 찐 감자를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GI 지수를 참고해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 GI 지수라는 거는 음식을 먹는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현재 연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고구마를 먹더라도 차가운 고구마를 먹으면은 이 몸속에서 분해가 덜 돼가지고 섬유질에 엉겨서 당이 덜 흡수가 되고요. 고구마를 따뜻하게 먹으면 더 빨리 몸에서 분해가 돼서 GI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음식들을 드실 때 좀 조심하시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GI 지수를 참고해 보시면 이제 뭘 더 조심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다이어트 할 때 소고기만 구워서 드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소고기에 포함된 지방은 그럼 건강한 지방일까요? 아니면 몸에 나쁜 지방일까요? 탄수화물처럼 지방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중 일부는 몸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가공식품을 사면 이렇게 영양 정보들이 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방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두 가지로 나눠 표기가 돼 있네요. 이 제품은 26g의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은 4.3g, 트랜스지방은 0.2g이 들어가 있네요. 포화지방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였다가 몸 안에서 합성이 되는 지방입니다. 고기, 버터, 우유, 치즈 등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코코넛 오일, 파뮤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식물성 오일도 있습니다. 고기, 우유 다 자연식품이니까 그다지 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죠. 하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은 인슐린의 활동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당뇨병이 생기기 쉽고요. 난소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등의 발생 확률도 높이게 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포화지방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요.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과 혈전을 증가시켜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발병 확률을 올리기도 합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체지방량이 증가가 되고요. 체지방량이 늘면 비만이 되기 쉽고, 비만이 되면 뭡니까? 제2형 당뇨병. 그 밖에 여러 질병의 발생 위험이 생기기 쉬운 거죠. 나비 효과처럼 여러 질병들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포화지방은 적정량을 섭취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요. 이 트랜스 지방은 무조건 절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트랜스 지방을 섭취했을 때에는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연구가 많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을 섭취했을 때는 종 심장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음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가공식품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 음식을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주고 냉동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고 고소한 맛까지 더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거죠. 몸에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장점이 많으니까 써볼만 하지 않냐고요? 영양 정보를 보면요, 포화지방은 일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포화지방이 17g, 하루 섭취량의 113% 정도 된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0.6g 들어가 있지만 하루 섭취량의 몇 %에 해당하는지는 쓰여 있지 않죠. 왜일까요? 트랜스 지방은요, 하루 권장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적인 트랜스 지방은 칼로리 이외엔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요. 건강에 대한 위험은 독약보다도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인자인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는 높이게 되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감소시키는데요. 당뇨병에서도 트랜스 지방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랜스 지방을 장기간 섭취하면요, 근육과 같이 당을 빨리 태워서 혈당을 낮춰주는 조직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요. 그에 따라서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일 열량 섭취에서 트랜스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균 3%에서 2%로 낮추면 2형 당뇨병의 발병을 무려 40%나 줄여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포화지방도 가능한 안 먹는 게 좋고 트랜스 지방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럼 당뇨병 환자는 지방을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부 지방은요,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거든요. 불포화 지방 섭취가 늘어나면 인슐린을 활성화시켜서 혈당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염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불포화 지방산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기름을 뜻하는데요. 이런 음식들에 해당합니다. 지방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죠. 고소하고 기름진 그 맛, 어떻게 평생 안 먹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동물성 기름 대신 올리브유, 삼겹살 대신 연어 스테이크, 이런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대안들이 있으니까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당뇨병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